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과학 제2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힘과 에너지 중 무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8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오늘은 무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88쪽 제목 보시면 1. 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에 물체의 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 네. 자, 사진이 있는데요. 자,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들이 사진을 찍은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소연 씨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 4월 한국에서도 드디어 첫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던 우주인 이소연 씨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소연 씨는 지구에 있는 우리와 달리 우주선 안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는 몸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지구에서는 무거웠던 것이 우주에서는 가벼워지는 걸까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는데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1번 무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떤 물체가 무겁고 어떤 물체가 가벼운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가보실게요. 89쪽입니다. 89쪽 함께 해보기 이런 내용인데요. 실험을 한번 하는 거예요. 실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무게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물체를 매단 고무줄을 엘리베이터 안의 손잡이에 묶어 놓고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따라 고무줄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에 고무줄에다가 물체를 어떤 책이라던가 이런 물건을 고무줄에 이렇게 매달아서 안에 엘리베이터 손잡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묶어 놓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엘리베이터에 어떤 물건을 고무줄에 매달아 놨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표가 있는데요. 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왼쪽은 맨 위에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고무줄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표를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무줄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어떤지 어떨 때 고무줄의 길이가 어떤지를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줄이 있을 텐데요. 5줄이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겨 보겠습니다.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연필로 여러분들도 책에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럼 맨 위에 1번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볼게요. 첫 번째 멈춰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고무줄의 길이는 처음보다 길어짐 이렇게 써 있죠. 처음보다 길어짐 이렇게 돼 있어요. 멈춰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서 있다가 쫙 올라갈 때 고무줄이 축 이렇게 길어졌대요. 네, 그 다음에 2번 올라가다 멈추기 시작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누군가 뭐 5층 뭐 6층에서 단추를 누르거나 내리고자 할 때 딱 눌러죠.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탁 멈추기 시작할 때 고무줄이 싹 올라가더래요. 네, 짧아졌어요. 첫 길이보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줄.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동안에는 어때요? 고무줄의 길이는 처음 길이와 같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길이와 같음. 네. 뭐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고무줄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4번이라고 여러 번 표시했죠. 멈춰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고무줄의 길이는 어때요? 처음보다 짧아졌대요. 네, 처음보다 짧아짐 이랬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멈추기 시작할 때 네, 아래층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멈추려고 하니까 고무줄이 축 또 쳐져서 길어졌대요. 자, 이렇게 표로 기록을 해놨어요. 관찰한 결과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읽고 우리가 위 표를 보고 대답을 해봅시다. 자, 1번 물체의 무게가 처음보다 무거워진 것과 같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랬어요. 물체를 아까 고무줄로 묶어서 그 손잡이 엘리베이터 안에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었잖아요. 그게 처음보다 무거워졌을 때는 어떤 경우였나요? 그런 문제예요. 자, 보니까 무거워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물체를 매달아서 그 물체가 무거우면 어때요? 그 물건이 무거워요. 고기를 사서 매달았는데 아주 무거워. 그러면 고기의 양이 많겠죠? 많아서 어때요? 고무줄에 매달았다면 고무줄이 축 처지죠? 네. 그러면 처음보다 고무줄의 길이가 길어진 경우를 우리가 길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어진 경우가 몇 번에 있냐면 아까 번호를 매기셨죠? 1번 하고요. 또 처음보다 길어짐이라고 써 있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5번 하고요. 예. 1번은 멈춰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몸이 이렇게 무거워짐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쓰고 출발하고 이럴 때 가끔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고무줄이 길어질 때가 이제 무게가 무거워진 거예요. 그 물체가. 그리고 5번 보시면 내려가다가 멈추기 시작할 때 그때가 처음보다 길어짐 이렇게 돼 있죠? 네, 고무줄 길이가 길어졌어요. 네, 이 두 가지가 1번과 5번 네, 처음보다 무거워진 것과 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물체의 무게가 처음보다 가벼워진 것과 같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가벼운 경우는 물건의 무게가 가벼울 땐 어때요? 고무줄이 이렇게 축 처지지가 않고 또 짧아지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무줄 길이가 짧아진 그걸 찾으시면 돼. 그것은 올라가다가 멈추기 시작할 때 두 번째 2번이라고 아까 번호 매기셨죠? 처음보다 짧아질 경우가 2번 올라가다 멈추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4번 멈춰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처음보다 짧아져요. 예, 처음보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두 개를 찾으시면 물체 무게가 처음보다 가벼워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90쪽 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씨로 큰 거 제목이 써 있습니다.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무게가 뭐래요? 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래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이 많이 들면 무겁다 라고 하고 힘이 적게 들면 가볍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왜 힘이 필요할까요?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요거 찾아서 밑줄 그세요. 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도 밑줄 쫙 그세요. 물체의 고유한 양. 예, 물체, 어떤 물건이나 이제 물체가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게는 달에 가면 가벼워지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게는 달에 가면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와 달을 비교해 보면 크기도 지구가 훨씬 크죠. 그에 따라서 그 중력이 지구가 더 셉니다. 중력이란 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 잡아당기는 힘이 지구가 세고 달은 약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에 있을 때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항상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거기에도 밑줄을 그세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항상 서로 잡아당기는 힘, 네, 서로 잡아당깁니다. 네, 즉 그것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불러요.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과 지구의 자전에 따른 물체의 구심력을 합한 힘으로 그 크기는 지구의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적도 부근이 가장 작습니다. 네, 이 설명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중력이라는 것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 장소가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저기 북극도 있고 뭐 저쪽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 뭐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 중에서도 적도 부근이 가장 작답니다. 네, 그 중력이. 그래서 적도 쪽에 가면 우리가 몸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가볍게 가뿐해져서 다닐 수 있고요. 또 저기 북극 쪽에 가면 몸무게가 또 무거워진대요. 그래서 그때는 몸이 무거워서 다니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쪽이 가장 이제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만유 인력을 중력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네, 마지막 줄도 우리가 밑줄 그어놓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요. 지구가 있고요. 그 위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이렇게 살죠. 지구상에. 네, 남자가 상자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우리가 중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크기를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구가 잡아당겨요. 이렇게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힘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 무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리해서 들었을 땐 또 뭐 허리도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만큼 강하게 끌어다니는 힘이 큰 거는 무게가 무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체의 무게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무게에 대해 나머지 이 남은 부분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